자, 넘어갈게요. 재귀 함수라고 하는 건요, 딱히 따로 지금 교환에 정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자, 어떤 함수가 있어요. 그럼 얘를 호출하겠죠? 콘솔.log라고 해서 이제 x를 출력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얘는 단순히 10만 출력하고 끝날 거예요. 근데 이 와중에 함수 안에서 자기를 또 호출해요. 이러면서 파라미터 값에 뭔가 변화를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쭉 가죠. 자기가 자기를 호출하는 함수입니다. 자, 여기서 시작을 해요. 그럼 처음에 x에 10이 들어가요. 그럼 10을 출력하죠. 그 다음에 x 빼기 1을 해서 9가 됐죠. 9를 다시 1로 전달을 해요. 그럼 그 다음에 9를 출력하겠죠. 그러면 또 8을 파라미터로 전달을 해요. 뺑뺑이 도는 거예요. 그럼 또 8을 출력하고요. 또 x 빼기 1이니까 7을 전달을 해요. 그럼 그 다음에 또 7 출력하고 6을 전달해서 6 출력하고 계속 이렇게 1씩 감소하면서 자기가 자기를 계속 출력하는 거죠. 이거 언제까지 할까요? 지금 이 상태면은 이것도 일종의 무한루프가 됩니다. 잠깐 실행했는데 계속 내려갔죠. 그래서 재귀 함수가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료 조건을 명시를 해줘야 돼요. 종료 조건을 앞에다 먼저 명시를 해줘야 돼요. 만약에 x가 0보다 작다면 그만해라,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딱 요만큼 하고 끝나는 거죠. 이 재귀함수라고 하는 거는 웬만해서는 일반 반복문으로 다 구현이 가능해요. 그리고 아마 프론트엔드를 구현하면서 재귀함수까지 쓸 일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알고리즘 공부할 때는 되게 많이 나와요. 일반적인 반복문은 이렇게 순차적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탐색하는 데 최적화가 돼 있어요. 근데 데이터가 점점 이렇게 양쪽 갈래로 늘어나는 형태의 데이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점점 확장이 되는 형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재귀함수로 탐색을 해요. 이걸 보통 이제 알고리즘에서 이진트리 탐색이라고 하는데, 어떤 케이스냐면은 어떤 쇼핑몰에서 메뉴 카테고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각각의 카테고리마다 이렇게 하위로 계속 내려가죠. 근데 여기에서도 이제 조건이 있어요. 이 카테고리의 뎁스가 지금 11번 같은 경우는 3뎁스로 딱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이때는 그냥 반복문 3중으로 돌리면 돼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 카테고리 뎁스를 무제한으로 타고 들어가는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다나와 같은데요. 그런 데는 반복문으로는 답이 안 나와요.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죠. 여기서는 뭐 재귀함수라고 하는 게 이제 보통 그 코딩 테스트 준비할 때 단골 문제니까 그냥 코드의 흐름만 한번 파악해 보시는 걸로 할게요.
재기함수를 공부할 때 가장 기본 문제가 팩토리얼입니다.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5 팩토리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에요. 이 팩토리얼 같은 경우는 일반 반복문으로도 구현이 가능해요. 근데 이 팩토리얼에 대한 수학적 정의를 보면은 f의 x는 x 곱하기 f의 x 마이너스 1이에요. 그리고 단 종료 조건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단 x가 1일 때 fx는 1이라고 종료 조건이 붙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f의 5는 5 곱하기 f의 4죠. 이대로 쓰면. 그럼 요것만 넣고 다시 생각해 보세요. 4 곱하기 f의 3이죠. 다시 얘만 넣고 다시요. 3 곱하기 f의 2죠. 이것만 넣고 다시요. 2 곱하기 f의 1이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명시했던 종료 조건을 봅니다. x가 1일 때 fx는 1. 그럼 얘는 1이네요. 그렇죠? 그럼 2 곱하기 1, 2. 맞잖아요? 요 2가 뭐예요? 얘죠. 그러면은 여기서 3 곱하기 2가 되죠. 이 6이 누구예요? 이거죠. 그럼 4 곱하기 6이 되니까 24. 얘가 24가 되죠. 그럼 최종적으로는 120이 되는 거죠. 함수가 계속 이렇게 호출을 하면서 종료 조건을 만나면은 리턴하는 값을 하나씩 주스면서 역으로 올라가는 애예요. 이거를 그대로 코딩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 펑션 뭐 fx라고 해보죠. 종료 조건을 먼저 명시해야 돼요. 만약에 x가 1이라면 이 함수의 결과값은 1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리턴 x 곱하기 f의 x-1입니다. 이래놓고 콘솔.로그 f의 5라고 주면은 120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먼저 한번 출력해 볼까요? 콘솔.로그 x 곱하기 f의 x-1 마지막에 리턴할 때는 콘솔.로그 1 출력해 주면 되겠죠? 네. 요 순서대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f4를 가지고 이렇게 f의 x는 그럼 반복문을 먼저 써야 되느냐 재기함수를 먼저 써야 되느냐는 그 상황에 따라 사실 좀 달라요. 이게 그 구현하고자 하는 로직에 따라서 반복문이 처리가 더 빠를 때가 있고요. 재기함수가 처리가 더 빠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둘 중에 성능이 좋은 거를 택합니다. 그러니까 실행 시간을 측정하는 거죠. 그걸 이제 시간 복잡도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뭐 거기까지 들어가실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사실 이
팩토리얼 같은 경우는 일반 반복문이 좀 더 빨라요, 처리 속도가. 자, 지금 얘는 보통 실행 시간이 평균 0.06에서 왔다 갔다 하죠. 0.67, 뭐 요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이거를 반복문으로 해보면 let x는 5일 때 let k는 1이고요. for i는 5부터 i가 1보다 작거나 같은 동안 i를 1씩 감소해라. k 곱하기 equal i. 요건 비슷하네요. 근데 여기다가 지금 K를 출력하라고 그랬더니 1만 나오네요. 5. 아, 반복을 한 번밖에 안 하는구나. 반대로 돌렸네요. 네. 네, 아까 거랑 얼추 비슷하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예제로 제시해 드린 거예요. f의 5는 하고 전달하면은 종료 조건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일 때는 이제 1을 리턴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x 곱하기 f의 x-1을 리턴해라. 대체로 이 팩토리얼 같은 경우는요, 어떤 내가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그냥 반복시키기가 조금 애매해서 이걸 좀 더 작은 구조로 나눠서 봐야 될 때, 그리고 중첩된 반복문이 너무 많아서 반복 횟수를 줄이고자 할 때 사용을 해요. 그래서 반복문이 만약에 3중을 넘어갈 것 같다 싶으면은 그때는 재계함수를 고려해 보시면 돼요. 3중까지는 그래도 할 만합니다. 자, 9구단 한번 해볼까요? 자, 파라미터로 전달한 값이 이제 첫 번째 파라미터 레벨이에요. 레벨이 이제 9구단이 몇 단인지를 의미하는, 9를 전달했으니까 9단을 출력한다고 칠 겁니다. 그 다음에 레벨, 이 뎁스라고 하는 게 9 곱하기 1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럼 보통 9구단은 9 곱하기 1부터 9 곱하기 9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뎁스 값이 10이 되면은 중단하면 되겠네요. 요 뎁스가 여기에요. 그래서 종료 조건을 뎁스가 9보다 크면 중단해라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출력을 했어요. 레벨 9 곱하기, 자, 레벨은 지금 9 고정입니다. 9 곱하기 뎁스 1로 시작했죠. 1은 레벨 곱하기 뎁스 9 출력하고요. 9를 그대로 유지하고 뎁스를 1 증가시켰어요. 그럼 1로 시작했으니까 2가 돼서 들어가겠죠. 그러면 1로 출력해서 9 곱하기 2는 18. 그럼 그 다음은 3이 되겠죠. 9 곱하기 3은 27. 이런 식으로 쭉 가서 얘가 9가 됐어요. 들어와요. 아직 조건 안 맞았죠. 그럼 9 곱하기 9는 81. 1 증가해서 10으로 들어가면은
조건에 맞으니까 중단. 이제 끝나는 거죠. 흐름을 쫓아갈 수 있도록 그 흐름까지만 이해를 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재기함수를 이제 알고리즘에서 다룰 때 나타나는 가장 단골 예제가 피보나치 수열이에요.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황금비라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되게 많이 쓰이는 실제 알고리즘인데요. 공식이 f의 x는 f의 x-1 더하기 f의 x-2예요. 단 x가 0일 때 fx는 0이고요. x가 1일 때 fx는 1이에요. 이 조건에 맞는 숫자가 이제 피보나치 수라고 하는 거고요. 이 얘네들을 쭉 나열한 게 이제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f의 5라고 한다면 f의 4 더하기 f의 3이죠. 그럼 이걸 놓고 다시요. f의 3 더하기 f의 2죠. 그러면 얘를 놓고 다시요. f의 2 더하기 f의 1이죠. 그러면 얘를 놓고 다시요. 왜냐면 f1은 여기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얘는 1이고요. f2는 f의 1 더하기 f의 0이죠. 그럼 f의 1은 1, f0은 0. 자, 그럼 얘는 놓고 다시 해야죠. 자, f의 2는 여기서 지금 답이 나왔죠. f의 1은 1이에요. f의 0은 0이에요. f의 2는 1 더하기 0이니까 2예요. 아, 1이에요. f의 2는 1이에요. 얘는 1이네요. 자, 그럼 f의 3은 1 더하기 0 더하기 1이에요. 그럼 f3은 2네요. f3은 2죠. 그럼 얘가 아까 몇이었다고요? 2죠. 그러면 f의 5는 2 더하기 1 더하기 2니까 5죠. f4는 2 더하기 1이니까 3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 숫자들을 계속 챙겨나가는 게 피보나치 수열입니다. 실제로 이 피보나치 수열 같은 게 이제 적용되어 있는 게, 예를 들면은, 이건 저도 지금 검색을 해본 건데요. 파인애플 껍질이 피보나치 수열별로 되어 있대요. 그리고 소라나 그 소라 껍질도 피보나치 수열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상승하고 하락을 예측할 때도 피보나치 수열이 쓰인대요. 알고리즘 쪽에서 되게 많이 쓰이는 거예요. 자, 어쨌건 이제 규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드 자체는 간단해요. 자, 어떤 피보나치의 n이 전달이 되면은
피보나치의 n-2 더하기 n-1이에요. 뭐 요거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고요. 대신에 f의 0은 0이고 f의 1은 1이니까 즉 2보다 작으면 자기 스스로를 리턴하게끔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런 규칙을 만들었을 때 피보나치의 10번째 숫자를 구해라 라고 하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거를 피보나치 수 열로 하고 싶다. for let i는 0부터 i가 10보다 작거나 같은 동안 i++ 라고 하면서 여기에다가 i 값을 던져주면 피보나치 수 열이 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재기함수가 실제로 실무기술에서 많이 응용되는 사례는 일반적인 웹 구현에서는 거의 못 보실 거예요. 사실은 저도 한 번도 못 봤어요. 이거를 실제 코딩에서 쓴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코딩 테스트 준비하시는 분들은 여기부터 이제 출발을 하셔야 돼요. 피보나치 수열 다음 문제가 하노이의 탑 예제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섭렵을 하시면 이제 코딩 테스트 준비가 전혀 될 거니까 코딩 테스트는 이제 이런 문제를 물어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수업할 때 이제 코딩 테스트 그 입구까지는 제가 데려다 드릴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코딩 테스트는 대체로 그 수학 공식을 프로그램 코드로 풀어보는 걸 많이 물어봐요. 자, 요거 잠깐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20분 후에 시작할게요.